철도 유치를 위해 지난 2일 국토부 앞 삭발식을 강행했던 김주영, 박상혁 의원이 3일에는 홍철호 전 의원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역의 한 대학이 등산로 일부가 대학당인 사실을 확인하고 철조망을 세워 주민들의 등산로를 가로막았습니다. 등산로를 잃게 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마땅한 해법이 없습니다. 인천시가 해양수산부와 깨끗한 인천 앞바다 조성을 위해 지역 기업과 단체가 특정 해변을 관리하는 반려해변 공동협약을 체결합니다. 김포시 치유농업정책이 경기도 정책공모 우수상을 받아 특별교부금 4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머리를 깎는 그 이상으로 우리 김포 시민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셨던 분노와 소외와 울분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양주 옥정 신도시가 있는 의정부 측에는 4개의 사업 파주 운정 계획 당시 포함되었습니다. 이처럼 노동자들은 낮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었고 김포 시민은 여야도 따져서는 안 되고 민관도 따져서는 안 됩니다. 6월 발표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소미 고통입니다. 고통을 주는 흥망 구축 버스 상승편의 등급 및 간절한 절규였습니다. 왜 김포 시민들이 이렇게 분노하는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와 4차 철도망 계획에 관계된 모든 분들은 귀담아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국토부가 답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확정을 앞두고 김포 지역 정치권이 분주한 모습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지역의 두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 앞에서 삭발식까지 감행한 데 이어 3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긴급 회동을 가지기도 했는데요. 이세진 기자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비공식 발언이 알려지면서 5호선 연장 문제가 새 국면을 맞을 것이냐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두 지역구 국회의원이 오세훈 시장과 만나기도 했지요. 네, 김포 지역구 두 국회의원이 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났습니다. 오 시장이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게 정치권을 통해 알려진 이후 진행된 면담인데요. 사실 오 시장 발언이 알려진 직후 김포시가 서울시 공식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공문을 보내고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렇다 할 공식 입장을 내놓지 못하면서 결국 실마리는 풀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 국회의원 쪽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먼저 공식 면담을 요청했고 오 시장이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번 자리가 성사됐는데요. 이 자리에는 앞서 오세훈 시장과 면담을 거쳐 협조 발언을 확인했던 홍철호 전 국회의원과 박진호 김포 갑 당협위원장도 함께 참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날 여야 정치권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여야 공동 건의문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면담 이후 김주영 국회의원은 SNS를 통해 여야 건의문에 어떠한 전제 조건도 없는 5호선 김포 연장에 대해 서울시와 김포시가 협조해달라는 요청사항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많은 대화 속에서도 진전된 결과는 만들지 못했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이번 면담이 비공개로 진행된 만큼 어떤 이야기가 어디까지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기대치에는 못 미쳤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한편 이날 두 국회의원은 오 시장과의 면담에 앞서 청와대 초선 의원 간담회에도 참석했는데요. 김주영 의원은 왜 삭발을 했느냐는 대통령의 질문에 김포 교통 문제와 철도 연장 필요성을 언급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예, 정말 정치권에서도 광역철도 유치를 위해서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말에는 정치권과 시민들이 함께 촛불 집회도 예고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김포 지역 주민들은 차량 시위와 촛불 집회를 통해서 이기 신도시의 교통 현실을 알리는 동시에 서울을 통과하는 GTX D 노선과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을 정부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이런 목소리를 내기 위해 또 한 번 촛불 집회를 여는데요. 5일 열리는 집회에는 정하영 김포시장과 김주영 국회의원, 신명순 김포시 의장을 비롯한 김포시 의원 또 도의원들도 일부 참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민의힘 박진호 김포갑 당협위원장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광역철도 유치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김포 지역 주민들과 정치권이 이번 주말 지역 곳곳에서 촛불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포 지역민과 정치권은 이기 신도시의 교통 현실을 알리고 서울을 통과하는 GTX D 노선과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5일 김포 지역 3곳에서 동시에 촛불 문화제를 엽니다. 주최 측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회 인원수가 제한되는 만큼 시민들이 비대면 방식으로도 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집회가 열리는 3곳의 모습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수년 전 평소 많은 시민들이 운동 삼아 찾는 도심 속 숲길에 철조망이 세워지고 등산로가 가로막혔습니다. 해당 부지는 한 대학의 사유지로 밝혀졌는데요. 최근 이 지역에서 또다시 같은 상황이 반복될 조짐이 보이면서 시민 걱정이 커졌습니다. 민원 25 이정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단거리 산행 명소로 인기를 끄는 부천 원미산 둘레길. 15분쯤 오르다 보면 산 중턱 등산로에서 사유지 측량 지점이 보입니다. 시민들이 오가는 등산로 옆길 따라서 이렇게 한 대학의 사유지라는 표시가 눈에 띕니다. 인근 가톨릭대가 측량 결과에 따라 산의 일부가 대학 소유임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해 설치한 겁니다. 평소 운동을 위해 원미산을 자주 찾는 50대 양인수 씨는 큰 불만입니다. 몇 년 전에도 일부분을 해가지고 등산로를 자르고 철적을 했는데 이번에 측량을 한 걸로 이렇게 봐서는 전에 보던 바운다리가 더 넓어진 것 같아요. 해당 대학은 이미 3년 전 사유지를 중심으로 철조망과 안전 울타리 등을 일부 등산로에 설치했습니다. 기존 산책로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빈축을 샀습니다. 시민들은 등산로 변경 등 공사가 여러 차례 반복되다 보면 자칫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금 이렇게 측량한 이유는 차후에는 아무튼 철책을 더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쯤에서 저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다면은 비가 오거나 아니면 눈이 오거나 할 때 굉장히 질적거려요.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을 가톨릭 대학에서 물론 학교 부지라고 하겠지만은 시민들을 위해서는 좀 양보를 해가지고. 취재가 시작되자 가톨릭대 관계부서는 시기에 맞춘 정기적 측량이었고 등반로를 해치지 않은 선에서 사유지 표시를 한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또다시 등산로를 변경하는 등 별도의 공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등산로 일부에 설치된 울타리도 과거 원미산 내 불법 배드민턴장 이전 문제와 더불어 산림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천시는 시민 고충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학 측과 원만히 협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시민들 어디로 다니냐. 결국은 옆에 개인 사유지 있잖아요. 예. 그거밖에 다닐 수가 없다. 여기 그냥 경계 우리가 위치만 하려고 해놓은 거고 뭐 펜스는 안 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던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한번 알아보려고 현장에 한번 나가보려고 그래요. 개인이나 기관 소유 부지에 대한 잇따르는 지역민 민원. 지자체에서 나서 강제 조치로 해결하는 방법이 사실상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상생 의지와 더불어 충분한 지역사회 논의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인천시가 폐기물 국가통계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인천시는 지난 2일 폐기물 물질 흐름 분석 및 통계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는데요. 해당 용역은 시군구 통계 작성 실무 담당자가 폐기물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폐기물 국가통계 작성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환경부는 매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을 공표하고 있는데요. 이에 지자체는 환경부의 지역의 폐기물 통계를 매년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통계 자료의 수치 산출 등 작성 방식을 파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요구됩니다. 인천시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폐기물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인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최종 처리되는 흐름을 분석해 자원순환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4일 해양수산부와 깨끗한 인천 앞바다 조성을 위한 반려해변 공동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반려해변은 해변을 반려생물처럼 생각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역 기업과 단체가 특정 해변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민간 주도형 바다 가꾸기 사업으로 인천시와 해양수산부는 기업과 단체가 지역 해변과 연계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인천시는 쓰레기 처리 등 반려해변 활동을, 해양수산부는 참여단체에 대한 평가와 포상 등 제도 운영 전반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포시의 치유농업 정책이 경기도 정책공모 최종 심사에서 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김포시가 경기도 정책공모에 응모한 사업은 양촌읍에 113억 원을 들여 치유센터와 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김포시는 6개 시군과 함께 본선에 올라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오는 14일부터 부천 전통시장들이 온라인 플랫폼에 합류해 비대면 배송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는 곳은 부천 역곡 상상시장과 강남시장, 자유시장 등 모두 8개 지역 전통시장입니다. 시장별 배달비 4,000원을 내면 최소 주문 금액 조건 없이도 여러 점포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배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부천에서 처음으로 중동 사랑시장과 원미 종합시장이 비대면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참여 시장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천시 부평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슬기로운 주민자치회 활동을 위한 연구회가 발대했습니다. 연구회 대표를 맡은 유경희 부평구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부평 2동, 5동, 6동, 부계 1동, 일신동 지역구의원 유경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슬기로운 주민자치회 활동을 위한 연구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주민자치회는 부평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볼 때 제도적으로나 주민 참여의식 정도로나 아직 미흡한 상황에서 양적 확대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평구의 주민자치회도 19년도에 2개 동을 시작으로 20년도 7개 동, 21년도 13개 동을 확대 실시하며 22개 동 전동이 시범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평구는 주민자치회 실시 3년 차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서 현장의 어려움에 근거한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열의와 선한 의지로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참여 활동에 대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뒷받침해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슬기로운 주민자치 활동을 위한 연구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30일 연구회 발대식을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하셨죠? 네. 발대식에서는 연구회 소속 의원님들의 지역구 상황에 대한 의견을 통해 연구에 좀 더 집중해야 할 부분에 대한 논의와 오늘 오후에 있을 간담회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오늘 오후에 진행될 간담회는 22개 동 주민자치회 회장님들과 담당 부서, 국과장님을 모시고 진행할 것이고요. 연구회의 취지 및 내용과 앞으로의 세부 일정을 설명드리고 관련 부서와 주민자치 회장님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연구회 앞으로 활동 계획도 궁금한데요. 알려주시죠. 연구회 활동 기간은 올 11월까지이며 전문가 및 관계자 초청 세미나와 토론회 2회 개최, 전문가 및 관계자 초청을 통한 2회의 정책 자문 실시, 이를 통해 조례, 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의 기초자료 수집할 계획이며 타시도 우수 사례 현장 방문과 부평구 시범동 현장 방문 등 총 11회 현장 방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주민자치회가 나가야 할 방향은
아주 간단합니다. 진정한 주민 주도죠. 많은 책임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른 많은 권한도 주어지는 진정한 주민 주도입니다. 주민자치회의 계획과 취지는 너무 좋았는데 그 계획과 취지와는 달리 짜여진 틀 안에서 마음껏 주민자치를 펼치려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진정한 주민자치회의 실현, 주민자치회 실질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날이 올 때까지 저도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경희 부평구 의원이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이 2일 인천 송도에 위치한 겐트대학교 글로벌 캠퍼스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 지역 고등학교 과학교육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겐트대학교는 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사업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인천 지역의 학교 방역 인력 배치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달 1일 기준 인천시교육청에서 지원한 학교 방역 인력은 3,235명으로 기준치의 약 134%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에 이어 배치율이 높은 곳은 대전 124.7%, 울산 121.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성원 교육감은 방역 인력 지원으로 교직원들의 업무가 조금이나마 경감되고 학생들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부천에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물놀이장과 시민 산책로가 새롭게 개장했습니다. 부천시는 2일 원미공원에 쉼터와 벤치 등을 갖춘 규모 520제곱미터의 물놀이 시설과 꽃나무 17수종이 식재된 산책로 그린웨이가 조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현재 물놀이는 할 수 없고 미끄럼틀 등 일부 놀이시설 이용만 가능합니다. 이달부터 부천 지역별로 올해 주민총회가 시작됩니다. 부천시는 오는 24일부터 한 달 동안 주민총회를 동별 일정에 따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민총회 당일 개표에 앞서 부천 9개 동은 중앙선관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지역별 사업 여론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하고 심곡동만 현장투표소를 개설합니다. 또 주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투표에 참여할 지역별 참가자를 시 홈페이지에서 미리 모집할 예정입니다. 주민총회는 만 18세 이상 주민들이 모여 동네 사업에 대해 함께 결정하는 공론회장으로 매년 동현안 문제에 대한 논의와 주민 참여 예산 등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천에서는 시민 4천여 명이 참여해 27개 자치사업과 33개 주민참여 예산 사업을 찬반 투표로 결정했습니다. 김포시 공공어린이집과 보건진료소 건물이 에너지를 절감하는 녹색 건축물로 재탄생합니다. 김포시는 지역 공공어린이집 13곳과 보건진료소 4곳이 국토교통부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김포시는 국비 24억 원을 포함한 예산 35억 원을 들여 17개 시설에 고효율 창호나 냉난방장치, 조명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포시가 경비나 미화 노동자의 근무 여건을 조사합니다. 김포시는 이달부터 지역 비영리 법인과 협업해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경비 노동자와 미화 노동자의 근무 실태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는 향후 공동주택 정책에 반영하거나 근로자 교육이나 복지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올해 6월 6일은 66번째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날이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날은 태극기를 조기로 개양해야 합니다. 깃봉에서 태극기의 세로 길이만큼 내려서 달고 밖에서 봤을 때 대문이나 세대 난간의 중앙 혹은 왼쪽에 보이도록 개양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 국경일에 태극기 다는지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양법을 몰라서는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올해는 저부터 꼭 달아야겠습니다. 현충일에 동네 곳곳에 태극기가 휘날리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